왜 밤마다 두세 번씩 깨실까요? 왜 아침이 늘 무겁게 시작될까요? 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까요? 저는 25년간 수면과 노화를 연구해 온 김지훈 박사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 이 모든 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는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는 야간여가 사실은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잠이 자주 끊기면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바나나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나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죠. 여러분도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 힘드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에게는 72세 이영수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며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가족들도 혹시나 밤에 일어나시다 넘어지실까 걱정이 컸습니다. 이영수님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끊기면서 뇌의 회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바로 저녁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시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바나나 하나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영수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나이 들수록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소프레신은 우리 뇌 뒤쪽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이 호르몬이 늘어나서 소변 생성을 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서울대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이 호르몬 분비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75세 이상에서는 50%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상호 68세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3번 이상 다녀오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져 있었던 거죠. 박상호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2시, 4시,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녁 늦게 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고 숙면을 돕는 음식을 챙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바소프레신 분비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음식들을 챙기면 바소프레신 분비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탈수 위험이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밤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방광벽이 나이 들수록 뻣뻣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낸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고무처럼 탄성을 잃어버려요. 일본 노화학회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방광 용적이 평균 20% 감소한다고 밝혔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젊은 사람의 방광은 보통 400에서 500ml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령자는 300ml 정도만 차도 신호가 와요. 이정희 74세님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소변 신호가 와서 밤마다 잠이 끊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2시간도 안 돼서 또 신호가 온다고 하셨어요. 방광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이 근육 이완에 좋거든요. 그런데 무리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 자극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소변이 진해지면 방광벽을 더 자극하거든요. 혹시 잠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와도 자꾸 깨시나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몰려서 소변이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야간 단뇨증이라고 해요. 낮에는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순환계로 다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가요. 독일 보험대 연구에서 다리 부종이 있는 노인의 야간뇨 발생률이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병호 70세님은 저녁마다 종아리가 붓다가 누우면 꼭 화장실을 가셨어요.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최병호님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누우기만 하면 소변이 마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계속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다리를 가볍게 올리고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만 심한 부종은 심장이나 신장질환 신호일 수 있어서 무조건 자가 관리로 넘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본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를 드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뇌가 각성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혈당을 올려서 뇌를 깨울 수 있거든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저녁 식사 소화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잠들 시간인 10시 전후에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요. 여러분은 평소 저녁 간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바나나를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상태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때가 당도와 영양소 밸런스가 가장 좋거든요. 너무 푸른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렵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익어서 갈색이 많이 든 바나나는 당분이 과다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중간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보통 15cm 정도 길이의 바나나면 충분해요. 너무 큰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지 않고 너무 작은 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보통 10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어서 저녁 간식으로는 적당해요. 평소 어떤 상태의 바나나를 드시나요?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하면 근육과 신경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거든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해서 긴장을 풀어줘요. 다만 아몬드는 하루 7알 정도면 충분해요. 아몬드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칼로리도 생각보다 높아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바나나는 저녁에, 아몬드는 잠들기 1시간 전에 가볍게 챙기시면 됩니다. 박영희 70세님은 이 조합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바나나와 함께 아몬드를 드셔보신 적 있나요? 바나나는 되도록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우유나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우유의 단백질과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경쟁적으로 흡수되면서 멜라토닌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수박이나 멜론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좋지만 함께 들어있는 수분과 단백질이 바나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만 곁들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 바나나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카페인과 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절대 피해야 해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리고 알코올은 이뇨작용도 있어서 야간뇨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의 커피나 맥주는 정말 주의가 필요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바나나를 드신 후 2시간 정도는 카페인과 술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종호 75세님은 저녁 맥주를 끊고 바나나로 바꾼 후 야간뇨가 크게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녁에도 커피나 술을 드시나요? 수분 조절도 정말 신경 써야 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마시면 탈수 위험이 있어요. 탈수가 되면 오히려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수분 유지가 중요해요. 바나나를 드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소량씩 수분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0ml 정도씩 천천히 마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입이 마르면 참지 마시고 입술만 적실 정도로 물을 드세요. 이명자 67세님은 처음에 이 방법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평생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나를 먹고 수분 조절을 하니까 정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나나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 수분이 쌓여서 부종이 생기고 이게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칼륨은 이런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요.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 기능도 좋아져서 야간뇨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까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바나나의 비타민 B6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바나나에는 이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자체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래서 바나나가 천연 수면제라고 불리는 거죠.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바나나를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드시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볍게 산책을 하신 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산책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해 주거든요.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충분해요. 한정수 69세님은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고 바나나를 드시는 루틴을 만드셨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바나나 껍질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 껍질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껍질을 직접 드시라는 건 아니고 바나나를 까실 때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까지 깨끗하게 드시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끊겼던 잠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작은 바나나 하나가 어떻게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소프레신 호르몬 부족, 방광탄성 저하, 체액 이동 문제가 계속 악화돼요. 그러면 수면 부족이 반복되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뇌 건강까지 위험해지죠. 심한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25%나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집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릴게요. 저녁 5시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단독으로 드시는 겁니다.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상태로 고르시고 우유나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여기에 아몬드 7알 정도만 더해도 숙면 준비가 완벽해집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이 시간은 카페인과 술을 피하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물을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일주일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나나라는 친근한 과일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 외에도 숙면에 도움되는 또 다른 음식들과 생활 습관을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리, 호두, 캐모마일차 같은 숙면 음식들의 과학적 효과와 실제 활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깨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바나나를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